존 치버의 소설 기괴한 라디오에는 뜻하지 않게 이웃들의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대학 동창 회보의 통계 자료에 실린 만족할 만한 평균 수입과 근무 조건,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짐과 아이린 웨스트콧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1년에 10번 이상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가고 주변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고전 음악을 라디오로 듣는 것이 취미인 고상한 부부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가 고장나고 짐이 아내를 위해 새 라디오를 사오면서 평탄한 듯 보였던 그들의 일상에 균열이 생겨난다. 어딘가 흉물스러워 보이는 라디오를 켜면 마치 도청기를 단 것처럼 이웃들이 집안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집의 일상을 엿들을 수 있게 된 아이린은 그 순간부터 유혹을 참지 못하고 타인들의 이야기에 빠져든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웃들의 평온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얼굴 뒤에는 비밀이 숨어 있으며, 나아가 삶이라는 게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지저분하고 너무도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될 뿐인데도 말이다. 아이린은 남편에게 "우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여보?" 내 말은 우리는 언제나 다정하고 점잖고 서로를 사랑해왔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라고 물으며 자신들이 이웃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행복한 부부일까? 교외에 사는 미국 중산층의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해온 치버는 기괴한 라디오를 통해 서턴 플레이스 근처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의 위선을 꼬집는다. 마치 한 판에 구워진 컵케이크들처럼 서로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이 이웃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 눈에 번듯하고 잘 사는 듯이 보이는 일뿐이다. 평범한 컵케이크의 모양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달고 화려한 색감의 아이싱을 덧칠하듯, 날씨가 추울 때는 밍크 모피처럼 보이게 염색한 족제비 가죽 코트를 입는 아이린. 소설 결말부에 따르면 짐은 아이린이 얼마나 추악하고 속물스러운 사람인지를 비난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이린을 괴롭히는 것이 짐의 비난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웃들이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겠어요. 아이린의 말은 다급하고 절박하게 들리기까지 한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그녀가 저지른 잘못이 사라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자 치장하고 감춘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이목에만 신경 쓰는 아이린의 이런 태도를 무턱대고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몇 해 전 신촌의 작은 방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 술집들이 즐비한 골목 입구에 위치한 건물의 꼭대기층 방이었다. 여름에 몹시 더운 만큼 겨울엔 몹시 추운 방이었고, 시도 때도 없이 바퀴벌레가 출몰했으며 딸려있는 가구들은 하나같이 촌스럽고 낡아 눈길이 닿는 곳마다 생존을 위해선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을 버리라고 내게 끊임없이 종용하는 우울한 방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야식이 먹고 싶어지면 내려가 사올 수 있는 떡볶이 포장마차가 코앞에 있었고, 대학 시절과 습작 시절 내내 친구들과 술을 먹고 기분 좋게 취해 걷던 거리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살던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나는 글을 쓰다 막히면 집 밖으로 나가 골목들을 걷곤 했다. 밤의 흥성함이 휩쓸고 지나간 거리는 대체로 쓸쓸했고, 한낮의 햇살 아래서 깨진 유리병 조각처럼 서글프게 반짝였다. 그 빵집을 발견했던 때는 그런 한낮에 산책을 하던 날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곳은 제빵사의 이름 석자를 걸고 오로지 식빵만을 파는 작은 가게였다. 요란한 간판이나 진열장도 없이 나중에는 소보로빵을 팔기도 했던 것 같지만, 처음엔 제빵사 한 분이 우유식빵 딱 한 종류만을 만들어 팔던 그 빵집을 나는 퍽 좋아했다. 하루치 만들어둔 빵을 다 소진하면 더 이상 만들어 팔지 않는 가게라 때로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할 때도 있었지만, 운이 좋게 갓 구운 통식빵 한 덩이를 사서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귀한 것을 품고 걷는 사람처럼 마음이 기쁨으로 찰랑이기도 했다.
식빵의 맛도 훌륭했지만 내가 그 빵집에 각별한 애정을 품어왔던 이유는 그곳이 식빵 한 종류만을 만들어 파는 곳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 만드는 장인들을 볼 때면 나는 저절로 존경심을 품게 된다. 그건 자신이 만드는 것에 대한 자부와 자긍, 용기와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일 텐데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결여되어 있는 자질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간혹 우울한 날, 마음이 더없이 어둡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날들도 있다. 그런 날들은 나는 분명 4대째 곰탕 한 그릇만을 끓여왔다거나 직접 뽑은 메밀면으로 평양냉면 한 종류만을 팔아왔다 써붙이는 식당을 꿈꿔왔는데 어쩌다 조미료 맛으로 대동단결한 제육볶음이나 떡국, 짜장면과 라면을 닥치는 대로 만들어 파는 분식점이 되고 만 걸까 하는 익숙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어느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할 줄 몰라서 여기저기만 기웃거리다가 그 무엇도 제대로 쌓아 올리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특강 초청을 받아 20대 초반을 보낸 학교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학교에서 대학원 생활을 했으니 근처까지 갈 일은 많았지만 내가 수업을 듣고 주로 생활하던 문과대 건물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다.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었고 굳이 그곳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뿐이라고 여겨왔지만 학부 시절 수업을 듣기도 했던 강의실 안의 학생들 앞에 서 있자니 어쩌면 나는 긴 시간 동안 나의 한 시절이 잊고 살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어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내 마음을 유독 끄는 풍경은 학기 초의 캠퍼스다. 어느 학교든 학기 초의 캠퍼스는 언제나 활기로 가득하다. 신입 동아리원을 모집하려고 알록달록 꾸민 부스들 사이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젊음이라든가 청춘 같은 단어들이 떠오른다. 20대에는 나라는 책에서 삭제된 것처럼 느껴지던 단어들. 돌이켜보면 그렇게 느끼는 건 역시 젊음을 앓는 증상이었을 테지만 그때 나는 그것을 몰랐다.